자, 우리 책은 546페이지로 갑니다. (7편으로) 넘어왔는데요. 7편은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이용 및 개발. 자, 대개 한 두세 문제 묻는데 작년에는 네 문제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 한 문제 묻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역시 한 문제입니다. 뭐 한 문제에 나올 걸 지금부터 힘 빼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낮은 분야니까 이게 이용 관리 개발은 이번 과정에 안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한 문제 나오는데 힘 빼지 마시라는 얘기, 뭐 쉬운 내용인 거니까. 개발 내용은 두세 문제는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볼게요. 그래서 개발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수요 공급 시간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볼 겁니다. 개발의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생활, 작업 등등의 공간 동그라미 쓰겠습니다.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뭐 한다고 돼 있죠? 계량 동그라미. 토지를 가지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봤더니 그 계량은 조성이, 우리가 택지를 조성한다는 말 합니까? 예, 토지 자체를 바꾸는 건 뭐라고 쓰고? 조성에 의한 계량. 밑줄 하세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등등 5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를 계량하는 걸 뭐라고 쓰고? 조성에 의한 계량. 그럼 토지 위에다가 건물, 구축물을 세우는 것은 건축에 의한 계량. 용어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 구축물을 건축해서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은 건축에 의한 계량이라고 하더라. 괄호 2번은 용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토지에 외형적, 물리적 변형이 있는 경우를 유형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셔야 됩니다. 토목 사업, 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에 물리적 변형이 있지요. 물리적이란 말이 뭡니까? 외형적 변화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쓰고요? 유형적 개발. 그럼 2번 핵심이에요.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처럼 물리적 변형 없이 밑줄 이용 상태의 변경만 처리하는 건 뭐라고 한다? 무형적 개발이다. 그러니까 무형 개발이 핵심입니다. 용어 잘 구분하시고. 그럼 1번, 2번을 같이 묶어서 3번 뭐라고 한다? 복합적 개발입니다. 즉 읽어볼게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형질 변경사업 등등처럼 다음 줄에 유무형 개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뭐라고 쓴다? 복합적 개발이다. 거기 세 가지는 무형 개발의 표현을 잘 받을 필요 있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두 장을 넘겨야 됩니다. 넘겨서 550페이지를 먼저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시게 되면 개발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을 사업을 정의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뭡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판교 지역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토지를 확보해서 여기다가 자금 도달해서 건물 올려서 분양 임대하는 전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의 사업의 과정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 외국 학자 오포드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오포드라고 돼 있죠. 학자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의사결정 과정은 계획부터 합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제대로 했는가? 평가의 과정이 기본 틀입니다. 이게 경영학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획을 플랜이다라고 하죠. 그럼 실행은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C를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기본 틀을 보는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부터 한다? 계획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포드라는 학자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부터 수립한다. 표 있죠? 그게 작년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 개발 사업의 계획이다. 혹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상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디어를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 것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예비적에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지문 확인합니다만, 그럼 예비적이라는 얘기는 개발 사업을 해서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될지 대충 개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조사해 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했으면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땅을 확보하는 과정 세 번째가 부지를 구입하거나 확보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럼 부지를 확보했다면 자, 이 칠판 보십시다. 자, 이제 예비적 날려버릴게요. 뭐만 남았어요? 타당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고 갈 건 이제 네 번째 항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럼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한참 지나버렸습니다만 1주차에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홍보한 적이 있죠. 복합 개념. 그 뭐든가요? 기술적, 경제적, 법적인 타당성 분석을 모두 다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확인하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 있는가 없는가 세 가지를 모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은 당연히 무엇이다?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기술적이나 즉 물리적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수익성이 높게 평가되면 사업은 충분히 채택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었으면 다섯 번째,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융. 조달했으면 건설 건축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팔아먹는다? 마케팅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포드 학자의 정의니까요. 그러면 이 학자 말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부지 구입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의사결정 과정은 사업 주체나 사업의 성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걸 단위로 문제를 물어봤어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오. 올해 또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나오는 지문들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해갈 때는 설령 이제 순서를 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개, 부타, 금검 막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시험은 주관식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표현을 좀 쓰면 다행인데 이걸 바꿔줘 버리면 개란 말이 없거든. 그래서 학교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니까요. 논리적 흐름을 보자는 얘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을 또 물어본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뭐 한다? 계획부터 한다. 그럼 예비적과 타당성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당연히 예비적이 먼저. 그죠? 그러니까 2, 3, 4분만 조심하면 되는 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타당성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자금 조달해야 되죠. 조달을 해야 뭐 하고? 건설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마케팅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케팅은 맨 마지막에 있긴 하나 사업의 성공 분양이죠.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마케팅은 개발 사업 초기부터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워포드라는 학자의 문제가 이제 12회 때 물어봤던 게 14년 만에 26회 나왔었고요. 그럼 오른쪽에 또 있어요. 히라가와 이치로라고 돼 있죠. 일본 학자입니다. 거기는 첫 번째 또 뭐라고 돼 있고요? 계획.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협의라고 돼 있죠. 그럼 협의가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꼬신다는 얘기예요. 땅이 있어야 사업할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협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을 확보했다면 세 번째 인허가 받아야 되죠. 계획 인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인허가 받았으면 사업을 이제 뭐 한다? 시행한다. 마지막에 뭐 할 것이다? 처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논리적 흐름 같아요.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획이고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구입이 결국 뭐다? 협의다. 타당성 분석이 계획 인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금융건설이 결국 뭐다? 시행. 마케팅이 뭐다? 처분입니다. 이건 14회 때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14회 때 지문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논리적 흐름만 잘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걸 또 개협, 개시처라고 외우지 말고 처음에 하는 게 뭐고요? 그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면 협의가 무슨 말이야? 땅 주인 꼬신다. 땅 확보에 인허가 받죠.
아니 인허가도 안 받고 나서 땅을 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확보하고 나서 인허가 받고 시행 뭐 한다? 처분하더라. 이건 지문으로 물어봤던 표현이고 이건 단일 문제로 물어봤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지문 볼게요. 두 번째 줄 개발 사업의 목적이나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격 등에 따라 개발 과정은 뭐 하더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다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나 부지 구입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지문이고요. 괄호 2번 갑니다. 지문 자주 물어봤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괄호 안에 전돼 있죠. 앞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을 떼버리면 실행 가능성이죠. 그게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인 거니까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도 표현됐습니다. 두 번째 줄은 단골 지문이에요. 개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지를 결정적인 표현 대략적 동그라미 치세요. 계략적으로 조사해서 대충 조사해서 조사해 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예비적 타당성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익을 분석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타당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괄호 4번은 별표 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타당성 분석 단계 이제 앞전자가 없죠.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완전한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 분석을 모두 수행한다. 다음 줄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되는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이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다소 미흡해도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면 사업은 충분히 채택이 될 수가 있다.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3번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이 채택되느냐 여부는 개발업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끊고 그 목적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지가에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4번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뭐가 달라진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더라. 그러면 사업은 채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활용 지표에 따라서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우리가 투자론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NPV 값이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랬죠. 0보다 큰데요. 문제는 이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PI 값이 더 적게 나온다고 하면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 있다 하더라도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고 활용 지표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지문 볼 건 없고요. 7번 갑니다. 마케팅 갑니다. 분양이다.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시장성 동그라미. 시장성이 뭡니까? 매매에 임대될 가능성입니다. 팔릴 가능성이라는 얘기예요. 매매에 임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어봤던 질문이고 다음 줄에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개발된 공간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으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수자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편하게 쓰면 선분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선분양이라고 안 나옵니다. 사전에 확보하는 등 개발 사업 언제부터? 초기부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넘겨봤더니 동그라미 4번 개발의 사업의 위험이 나옵니다. 자주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의 위험은 개발업자의 위험입니다. 그럼 개발업자가 누구냐? 디벨로퍼라고 하는데요. 건설업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한다? 개발업자입니다. 사업을 기획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개발업자다. 건설업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발업자의 위험을 또 오포도학자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고 있고요? 법적 위험이다. 동의어 정리하면 됩니다. 행정적 혹은 뭐 제도적 위험이다. 두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별표하세요. 세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비용 위험 되어 있습니다. 또 용어 외우는 거 아니고 용어 구분하겠습니다. 자, 법적 행정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령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위험이나 혹은
토지 소유권과 관계된 위험을 법적, 행정적 위험이다. 그럼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 위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소유권 관계된 위험은 사법적 위험입니다. 시험장에 이걸 바꿔낸 적이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적 위험.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안 보입니다. 규제는 뭐라고 쓰고 공법적 위험. 끝나고 나니까 보여.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습이 돼서 실수를 안 해. 실제로 시험장 가서 끝나고 나면 실수하는 게 한 4-5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줄여도 합격이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그 겁을 먹지 말고 편하게 공부하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만 개론 과목은 시간 배분만 실패 안 하시면 20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 배분에 실패하다 보니까 급하게 보니까 안 보고 찍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끝나고 나면 되게 좀 안타까운 관계를 많이 봐요. 되게 이제 1차 시험 끝나면 학원에서 1차 정답을 실전에 해가지고요 나눠주러 갑니다. 여러분 2차 시험 나올 때 답안지를 선생님들 해가지고요 가지고 가면 그 받아가지고 집에 안 가시고 보신 분들이 있어요.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험지 넘겨보고 그러면 보고 있으면 원래서 보면 대우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알고는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수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게 보이긴 한데 시험장 가면 걔는 아주 난감한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알아들을 만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리액션이 너무 컸나요? 예. 자, 규제는 뭐라고 쓰고 공법적, 소유권은 사법적. 그러면 자, 혹은 개발 지역의 원래 원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할 수도 있죠. 이런 여론 악화 위험도 법적, 행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결국은 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그러한 토지를 구입하는 전략이라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응용합니다. 자, 개발 사업 지역에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사업해요, 못해요? 무슨 위험이다? 법적 위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걸 엉뚱한 지금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고 가겠습니다. 법적 위험, 제도적, 행정적 위험이라고 했고요. 규제와 관계된 것은 공법적 위험이죠. 끊고 소유권과 관계된 것은 사법적 위험이다. 2번 항목의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 부지에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지정된 것은 법률적 위험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인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것이나 혹은 다음 줄에 인근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여론위험 동그라미 치고 여론위험도 뭘로 본다? 법적, 행정적 위험으로 본다. 4번은 자주 묻습니다. 이런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 계획이 어떤 토지,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시장 위험인데요. 자, 그럼 시장 위험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분양, 임대되지 않을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시장. 이걸 그대로 쓰면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릴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위험이다. 그러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업자는 시장성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그럼 시장성 연구가 뭐예요?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임대, 분양될 가능성을 조사, 연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성 연구다. 그럼 시장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업체는 구체화해서 흡수율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흡수율이 학문적인 표현인데요. 편하게 쓰면 예상 분양률이에요. 자, 화장지에다가 물을 한 바람 떨어뜨리면 흡수가 잘 되죠. A4지에 물 떨어뜨리면 흡수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뭡니까?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자, 흡수율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흡수율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흡수율이 분양률을 본다 그랬으니까 흡수율 분석의 성격은 거시적 분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분석이고 미시적인 분석이다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판교 지역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서요. 예상 분양률, 흡수율이 80%로
조사되었다고 합시다. 이 80%는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밑도 끝도 없이 80%? 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기존의 개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유사 개발 사업을 통해 대상 개발 사업이 흡수율을 추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의 흡수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 무엇이다? 대상 개발 사업의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알아야 됩니다. 자,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뭐하다? 작다. 그럼 흡수 기간이 짧을수록, 짧다는 얘기는 뭘까요? 빨리 분양이 된다. 그럼 시장 위험은 적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잘못됐죠.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1번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으로 개발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자, 그래서 2번 그 위험을 줄이서 무슨 연구한다 그랬어요? 시장성 연구. 똑같은 얘기로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연구하는 건데 세 번째 줄에 그걸 구체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 3번에 별표 가세요.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 분양, 임대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 동그라미 치고요. 기존 개발 사업의 과거, 현재 흡수율을 통해 끊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 유형별, 미래 동그라미 치고요. 미래 흡수율 파악을 어떻게 구체적, 아주 중요합니다. 미시적으로 파악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을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아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볼게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분양이 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 위험은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6번으로 갈게요. 6번 타이틀의 몇 줄? 매수자의 위험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양되는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수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그림이 있죠. 그림 보시게 되면 종축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횡축이 완공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초기에 공사할 때는 개발 사업 가치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럼 가치는 점점 뭐 할 것이고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초기에는 위험이 큰 거죠. 완공이 되면 위험은 점점 뭐 하더라? 작아지더라.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공기로 갈수록 위험은 점점 뭐 하고 작아지고 가치는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맨 밑에 지금 볼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높지요. 가치는 뭐하다? 적다. 그러나 맨 밑에 개발 사업의 완공기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점점 뭐하고 작아지고 개발 사업 가치는 높아진다. 그 지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완공기로 갈수록 위험은 작아지고 가치는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비용 위험이 나와 있어요. 표현 그대로 비용 증가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인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기간이 가령 장기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비용 위험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구 위험이라고 그랬죠 지금? 개발업자다. 그럼 개발업자가 제가 시행사를 했잖아요. 그럼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계약자, 건설회사입니다. 자,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면 공사비 200억 이상은 절대 못 줘요. 이런 계약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합니다. 겁내하지 말고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워포드 학자의 원서 이야기인 거니까 공사비 최대 200억 계약을 뭐라고 한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인플레가 발생해도 더 이상 공사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설회사가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달라 할 수 없으니까 공사가 부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에 두꺼운 거 얇은 거 쓰고 혹은 뭐 시멘트 물 많이 타고 공사에
부실의 가능성. 얘는 용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럴 경우에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비용 증가 위험이고,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더라. 물어봅시다. 자, 이자율의 상승으로 잘 답해보세요. 개발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할 위험을 뭐라고 해요? 셋 중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율의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할 위험. 시장 위험이에요. 수요가 감소한다고요. 그럼 이자율의 상승으로 개발업자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은 뭐예요? 그건 비용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팔릴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에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비용 위험이다.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위험도 있고 통제하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용 위험 통제할 수 있죠. 그럼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법적 위험은 근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위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험도 있더라. 그 지문 확인합니다. 552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가시면 세 번째 줄. 개발에 따르는 위험은 개발업자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비용이 확인합니다. 비용 위험 두 번째 줄에 재해의 발생. 밑으로 갈게요. 공사 기간의 장기화, 건축 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 등으로 개발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위험을 비용 위험. 그럼 개발업자는 다음 줄에 시공사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이런 위험을 일부 줄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이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개발업자의 비용 위험을 줄일 수는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로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면 시공사의 부실 시공 가능성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포드 학자 얘기이기 때문에 종류를 외웠냐고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누구 위험이라고요? 개발업자의 위험이다. 안 팔릴 가능성을 시장 위험, 제도적 위험을 행정적, 법적 위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비용 위험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이제 다음 페이지 5번은 여기는 별표 3개 하세요.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타당성 분석은 얘기했어요. 물리적인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적인 타당성을 모두 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경제적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판교 지역에다가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100채를 공급해서 이걸 팔아먹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작업은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삽질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할 수 있겠는가 여부터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을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시장 분석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후에 수행하는 작업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할 건데, 이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을 뭐라고 한다? 시장 분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 정보를 가지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작업을 뭐라고 읽어준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화할 겁니다. 판교 지역의 아파트 개발 사업 할 때는 그냥 삽질부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100채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아파트가 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죠. 그럼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구입할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하시겠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업자를 하고 하면, 그럼 판교 지역에 100채를 팔면 판교 지역만 보고 사업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좀 넓게 보면 수도권 남부 지역, 더 넓게 보면 수도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이 뭡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거시적인 지역 경제의 고용 상태, 인구 유입 정도, 소득 수준 등을 넓은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먼저 분석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러니까요. 자, 수도권 남부 일대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지, 인구 유입이 있는지, 소득이 향상되는지는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해봤더니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인구 유입도 없다고 하면 사업해 말아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예전에 2011, 12년도는 한참 힘든 지역이었죠. 귀신 나오는 동네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미분양돼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난리가 아니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판교 지역에 IT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네이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벤처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제가 듣기로 한 7만 명 정도, 그리고 한 달에 벌어들인 돈 7조 원이랍니다.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고용, 인구, 소득을 먼저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자, 분석을 해봤더니 타당성이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판교 지역 갑니다. 판교 지역을 가봤더니 아파트가 그러면 과잉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교 지역의 범위 줄여서요. 판교 지역의 시장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분석하는 작업을 시장 분석이라고 할 건데, 그럼 시장 분석이 뭡니까라고 하면 시장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 다시 판교 지역 내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었는지 수요가 많은지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시장 분석이다. 기분 나쁘다 지금 표정이. 여기도 시장 분석, 여기도 시장 분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의미의 광의의 시장 분석이라고 쓰고 여기는 협의의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뭘 분석한다? 시장, 지역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걸 쪼개보면요. 가령 판교 일대에 근린 지역을 분석하거나 판교 지역 일대 개발 사업의 부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우리는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분석을 해봤더니 아파트가 부조가 됩니다. 그럼 사업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파는 몇 개 판다 그랬어요? 100채. 100채 중에 몇 개나 팔리겠습니까? 라고 분석하는 걸 세 번째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용어 정리해서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연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이다. 자주 나온 표현입니다. 자, 이 볼게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은 개발 부동산의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더라.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수도권 남부 일대 지역 경제 분석, 판교 지역 일대 분석, 뭐다? 시장 분석, 개발 부동산의 분석,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은 지역에서 점차 좁혀 들어오면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순서를 물어요. 그러니까요. 각각의 정의를 묻기도 하고 순서도 물으니까 거시적인 지역 경제 분석 이후에 뭐하고 시장 분석. 세 번째 시장성 분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 지역을 분석하고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종전에 공부했던 흡수율 분석이 여기에 활용이 됩니다. 그럼 흡수율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라고요? 아까 여기서 했어요. 뭐다? 미시적이고 구체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상 흡수율이 80%라고 나왔으면 그 대충 찍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를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세요. 그러면 이 흡수율까지 분석하는 걸 광의의 무슨 분석? 시장 분석. 이 자료 정보라는 게 흡수율입니다. 이걸 분석을 지금 누가 하는 거지요? 개발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기획사라 했죠.
그럼 돈 대실 분들 꼬셔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하세요 흡수율 분석합니다. 그럼 넘겨주면 네 번째 할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무적이라는 얘기는 종전의 흡수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80%다. 자, 그러면 100채 공급해가지고요. 비용 떨어는 한 채당 수익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억, 자, 1억 곱하기 80개 분양되면 예상 수익 얼마? 80억. 그렇습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을 다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무적 타당성.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아파트 사업을 하면 그 100채 중에 40개만 팔리면 이미 손익평균 통과예요. 그러니까 빚내 와서 부채 끌어와서 아파트 공급해도 미분양돼도 신경도 안 쓴답니다. 여러분 신경 쓰이죠? 건설업자는 신경도 안 써요. 미분양되든 말든 간에 40개만 팔려도 이미 남은 장사입니다.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금년에는 분양원가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혹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안 좋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비싸게 팔아먹은 거 하신 분이 있고 또 그거 피주고 하신 분도 있죠. 프리미엄.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신 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매수하신 분은 덤탱이에요. 덤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양원가가 2억이라고 하면 2억에 90원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피가 붙으면 3억 되고 매매가 되면 4억 계속 올라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또 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유자금 있을 때 묻어두시는 분들이 오래 버티면 남습니다. 근데 빚내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하시면 수익은 안 나옵니다. 작게 먹고 크게 퍼요. 네, 그러잖아요. 자기 자금으로 하면 큰 돈이 됩니다. 돈이 없다 할 돈이 참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고. 그래서 빚내서 하시면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 게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냐고요? 똑바로 못하면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무적 타당성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생한 거예요. 예상 수익이에요? 예상 수익이에요. 타당성 분석하고 있잖아요. 예상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가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을 투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투자론 시간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했던 NPV나 PI를 가지고 최종 투자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투자 분석한다. 초점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공부량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시험을 물어보는 양상 각각의 정의를 묻기도 하고 이것을 순서대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구분해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은 거니까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흐름을 잡으세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면 무엇부터 한다? 분양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채택 가능성 여부부터 보는 건데 거시적인 뭐부터 보고 이후에 뭐하고 판교 지역일 때는 무슨 분석? 시장 분석. 다음에 개발 부동산 시장성 분석. 이후에 현금 흐름 재무적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뭐 하더라? 투자 분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은 왼쪽을 더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경제성 분석은 자 이쪽의 내용들은 지금 투자론 내용이죠. 4번 5번은 투자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만 묻고 대다수 시험은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왼쪽에 광의 시장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럼 이 분석을 해보는데 마지막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죠. 되돌아가서 다시 재평가할 때도 타당성 분석이 수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누가 한다 그랬던가요? 개발업자가. 그럼 꼬셔야 되죠. 개발업자는 투자자를 위해서도 타당성 분석을 수행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표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지역경제 분석 다음에 뭐 한다고 되고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돼 있죠. 집어넣기에 중간에다가 재무적.
그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번째에다가 뭐라고 쓰시자고요? 재무적 타당성 분석. 마지막에 투자 분석. 이미 순서 물어봤고 이게 화살표가 아니고 부동으로 돼 있죠. 부동의 의미는 뭘까요? 앞작업을 해야 뒷작업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자, 지역경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뭐 한다? 시장 분석한다. 시장 분석 결과를 기초로 뭐 한다? 시장성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괄호 1번 타이틀의 밑줄 시장 분석. 그 괄호 1번 시장 분석이 이 광의 시장 분석입니다. 예, 자, 그래서 광의 시장 분석은 특정한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 동그라미 치세요. 채택되어질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세 번째 줄 특정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자료 제공 동그라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분석이 뭐다? 시장 분석이다. 다시 그 표현을 정리한 게 2번의 기억. 2번이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 무슨 분석은? 시장 분석은 의사결정, 즉 개발 의사결정을 지원 동그라미 했어요.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지문을 앞에다가요. 경제성 분석을 적어내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석은 개발 의사결정을 뭐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분석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지문입니다. 자, 리을 내려가셔서요. 디귿 볼게요. 디귿. 시장 분석은 주어진 자본으로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적 투자자를 위해서 수행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누구를 꼬시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를 꼬시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죠. 끊고 후속 작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후 검증 동그라미 치고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더라. 재평가해서 다시 수행할 때 활용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갑시다. 괄호 2번 경제성 분석. 여기 있어요. 입니다.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채택된 자료를 활용해. 이 자료가 예를 들면 뭐다? 흡수율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다음 줄에 예상 세후 현금 흐름에 수년가나 PI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투자론의 내용이 나오면 무슨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이다. 이 관점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질문을 섞어줄 건데요. 투자론의 뉘앙스는 뭘로 써준다? 경제성이다. 그러니까 흡수율을 물어볼게요. 흡수율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다 하면 안 됩니다. 흡수율 분석은 광의의 시장 분석이다. 집중. 시험장 지문에 수요 공급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경제성 분석 아니죠. 어디로 간다? 시장 분석입니다. 이게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지문 정의할 때는 수요 공급이란 말 다 나옵니다. 그럼 수요 공급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 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고용 인구 소득을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뭐라고 쓰고? 지역 경제 분석. 그럼 시장 분석에서는 이 말이 나옵니다. 시장 지역의 근린 지역과 부지 분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시장성은 뭐가 나온다? 개발된 부동산이 매매, 임대될 가능성. 흡수율 분석이 어디 활용된다? 시장성 분석이 활용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크게 타당성 분석, 광의의 시장 분석과 뭘로 구분했고요? 경제성은 구분했고 이제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쉬었다가 괄호 3번 보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